뉴욕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세인트 메리 명문여고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100년 넘은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각자의 가방에서 나오는 브랜드 향수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죠. 이곳은 뉴욕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강희선은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17살 고등학교 2학년. 미국에서의 10번째 봄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에 단정하게 묶은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걸쳐 있었죠. 양어머니 소피아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점심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교실 안의 시선들이 모두 이서를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이서입니다. 조금 어색한 억양이 섞인 영어로 자기소개를 마치자 교실 뒤편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에밀리라는 금발 소녀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억양 좀 봐. 아직도 영어를 완전히 못하는 것 같아. 이서의 얼굴이 순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이서가 도시락을 열자 김치와 잡채 냄새가 식당에 퍼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고 누군가는 이상한 냄새라고 중얼거렸죠. 이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판에 가볍게 부딪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양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이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너희 나라 음식은 항상 저렇게 냄새가 강해? 에밀리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와서 물었어요. 이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자신의 나라인지 미국이 자신의 나라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입양되어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오후 수업이 끝날 무렵 교장실로 오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하워드 교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서를 맞이했어요.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이서, 다음 달에 있을 문화의 밤 행사에 참여해야겠어. 우리 세인트 메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거든.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나라 음악으로 무대를 좀 채워줄 수 있겠니? 민요 같은 거 부르기 쉬운 걸로. 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장의 눈에는 자신이 그저 전시용 다양성의 상징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려하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을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유령 같았죠.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누구일까? 그날 밤 이서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이서의 기억 속 아주 오래전 한국의 자장가 한 구절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서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희 나라 음악으로 무대를 채워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아주 오래된 기억, 거의 잊혀졌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서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어 보았어요. 7살이었을 때 부산의 작은 고아원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정수경이라는 이름의 엄마가 이서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엄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서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노래 불러줄게. 그때 엄마가 부른 노래는 배 띄워라였습니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금강에다 배 띄워라. 엄마의 목소리는 구슬프면서도 깊었어요. 전통적인 민요 창법이었지만 이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죠. 엄마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이서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둘 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 노래 기억해줘, 이서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노래가 증명해 줄 거야.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는 미국으로 떠났고 엄마는 공항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경제적 사정으로 더 이상 이서를 키울 수 없었던 엄마는 자신의 목소리만을 선물로 남겨주었죠. 미국에 온 후 이서는 그 노래를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부모인 마이클과 소피아는 따뜻했지만 한국어로 된 노래는 이들에게 낯선 것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서는 그 노래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허밍으로만 흥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 교장이 그 노래를 무대에서 부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로 말이에요. 이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 노래는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이서는 양어머니 소피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문화의 밤에서 한국 노래를 불러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볼까봐 걱정돼요. 소피아는 이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서야, 너의 문화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너를 만든 소중한 일부분이거든요. 그날 오후 이서는 방에서 혼자 배 띄워라를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엄마의 창법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죠. 구슬픈 듯 하면서도 희망적인 그런 목소리로 말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서는 마치 엄마와 다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무대에서 이걸 웃음거리로 볼 거야. 근데 그게 엄마였는데 이서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엄마를 부르는 기도였고 자신의 뿌리를 찾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비록 두렵지만 이서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이서는 학교 음악실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그 멜로디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한국의 전통 선율이 현대적인 편곡으로 연주되고 있었죠. 이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음악실에는 한국계 미국인 선생님인 엘라 킴이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엘라는 이서와 비슷한 외모였지만 확신에 찬 자세로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서가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본 엘라는 연주를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들어와, 이서. 혹시 이 곡을 아니? 엘라가 물었죠. 이서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리랑 같은데요? 엘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그런데 너 혹시 다른 한국 민요도 알아? 이서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배 띄워라의 첫 구절을 조용히 허밍했어요.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확한 전통 선율이었죠. 엘라는 깜짝 놀라며 피아노 연주를 멈췄습니다. 이서야, 너 이 노래의 뜻을 아니? 엘라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서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강에 배를 띄우는 노래예요. 그런데 사실은 희망을 품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거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엘라는 이서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문화의 밤 공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말이에요. 이서야, 나랑 함께 연습해 볼래? 너 혼자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날부터 이서와 엘라는 방과 후 음악실에서 비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엘라는 이서에게 전통 민요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노래는 과거가 아니야. 널 지금 이곳에 서게 해주는 달이야. 엘라의 말은 이서의 마음에 깊이 박혔죠. 첫 번째 연습에서 엘라는 베띠오라를 현대적으로 편곡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통 장구 리듬을 베이스로 깔고 피아노로 화성을 보강하는 방식이었어요. 대금 선율도 키보드로 재현할 수 있었죠. 전통과 현대가 만나면 더 아름다워져. 마치 너처럼 말이야. 이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연습할수록 안정되어 갔습니다. 민요 창법의 특징인 요성과 떨림을 자연스럽게 구사했고 동시에 현대적인 감성도 담아냈어요. 엘라는 이서의 재능에 놀랐습니다. 너는 타고났어. 이런 목소리는 가르쳐서 나오는 게 아니야. 2주일째 연습 때 엘라는 이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서야, 노래 중간에 짧은 독백을 넣어보면 어떨까? 너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거야. 이서는 당황했지만 엘라의 격려에 힘입어 생각해보기로 했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불러준 노래예요. 이 노래와 함께 저는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노래로 새로운 강에 배를 띄우려고 해요. 이서가 연습한 독백이었습니다. 엘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어요. 연습이 끝날 무렵 엘라는 이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서야, 무대는 너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야. 내 마음을 나누는 곳이지.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듣고 무엇을 느끼든 그건 그들의 몫이야. 너는 그저 진심을 다해 부르면 돼. 이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문화의 밤을 하루 앞둔 토요일 아침, 이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엘라와 마지막 연습을 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과연 자신이 무대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밀려왔죠. 거실로 나가니 양어머니 소피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피아의 무릎 위에는 곱게 포장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서야, 이리 와봐. 너에게 줄 게 있어. 소피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서가 다가가자 소피아는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열어봐. 이서가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남색 치마 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한복이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이었죠. 저고리는 은은한 자수가 놓여 있었고 치마는 우아하게 퍼지는 실루엣이었어요. 이건, 이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내가 공연 준비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이서에게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옷이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래서 맨해튼의 한복 전문점에 가서 맞춤으로 주문했지. 이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피아는 한 번도 이서에게 한국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막지도 않았죠. 다만 이서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서가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할 때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옷이야, 이서. 너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워. 소피아는 이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든 아빠와 나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오후에 양아버지 마이클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서는 한복을 입고 거실에 서 있었어요. 마이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서, 정말 아름답구나. 그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내일 무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저녁 식사 후 마이클은 이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서야, 내일 무대 조명은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말이야. 이서는 고마움에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가족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서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죠. 이서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당신을 부를 준비가 됐어요. 소피아는 미용실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한복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로 해달라고 부탁해뒀어.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으로 말이야. 이서는 소피아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이서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컸죠. 내일이면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한복을 입고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내일은 나를 숨기지 않을 거야. 내일은 진짜 강이설을 보여줄 거야. 이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야경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강에 배를 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문화의 밤 당일 세인트 메리 여고의 대강당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걸려 있고 무대에는 색색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고 곧 공연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이서는 한복을 입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예약해준 미용실에서 해준 헤어스타일은 완벽했습니다. 전통적인 쪽머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모습이었죠.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서야, 준비됐니? 엘라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엘라는 이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기억해. 너는 그저 진심을 다해 부르면 돼. 무대 위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발레, 오페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졌어요.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었지만 이서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드디어 이서의 차례가 되었어요. 사회자가 무대에서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강이서 학생이 한국의 전통 민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또 다른 학생들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 하나만이 중앙을 비췄습니다. 이서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남색 한복이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고 치마가 우아하게 흔들렸습니다. 관객들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이서의 모습이 예상보다 훨씬 아름다웠거든요. 무대 중앙에 선 이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관객석을 둘러보니 양부모인 마이클과 소피아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환한 미소로 이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서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이서는 마이크 없이 첫 소절을 시작했습니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전통 민요 창법의 특징인 깊은 울림이 대강당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조용해졌어요.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두 번째 구절부터는 엘라가 준비한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장구 소리가 은은하게 깔리고 피아노가 화성을 받쳐주었어요.
키보드로 연주되는 대금 선율이 이서의 목소리와 어우러지며 웅장한 편곡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금강에다 배 띄워라. 이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민요의 구슬픈 선율에 현대적 감성이 더해지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관객석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노래 중간 이서는 엘라와 연습했던 독백을 시작했습니다. 이 노래는 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불러주신 자장가예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노래와 함께 저는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노래로 새로운 강에 배를 띄우려고 해요. 마지막 후렴구에서 이서의 목소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그 어떤 오페라보다 감동적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대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관객석 한편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한 명, 두 명, 그리고 결국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교장 하워드도 당황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는 울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서는 무대에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들으셨나요? 저 정말 해냈어요. 그 순간 이서는 알았습니다. 이건 무대가 아니었어요. 이건 누군가를 부르는 기도였고 자신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이서의 공연 영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관객 중 한 명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뉴욕 여고생의 감동적인 한국 민요 공연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영상은 먼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입양아 출신 학생이 부른 전통 민요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리고 곧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로까지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자란 아이가 이렇게 정확한 민요 창법을 구사할 수 있나?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음악 전문가들도 이서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타고난 목소리에 진정성까지 더해져 감동을 준다는 평가였죠. 부산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정수경은 늦은 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수경은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어요. 10년 전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입양 보낸 후 매일 후회와 그리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우연히 페이스북에서 본 영상이었어요. 뉴욕 한인 여고생의 민요 공연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어 클릭해봤죠. 화면에 나타난 소녀의 모습에 수경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나 지났고 아이는 많이 자랐을 테니까요. 그런데 소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수경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 목소리, 그 창법은 분명히 자신이 가르쳐준 방식이었습니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소녀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불러준 바로 그 노래였거든요. 그것도 자신만의 독특한 창법으로 말이에요.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릴 적 이서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노래할 때의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수경은 확신했어요.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 이서였습니다. 이건 내가 부르던 방식이야. 그 애가 기억하고 있었어. 수경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10년 동안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딸은 여전히 자신이 가르쳐준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경은 밤새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니 이서가 뉴욕의 세인트 메리 여고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한복을 입고 당당하게 무대에 선 딸의 모습에 수경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경은 식당 사장에게 급히 휴가를 달라고 했어요. 가족 때문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죠. 사실이었어요. 10년 만에 딸을 찾았으니까요. 수경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수경은 두려웠어요. 과연 이서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10년 전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영상 속 이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수경은 알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서야, 엄마가 간다. 이제 정말로 너를 안아줄 수 있을 거야. 수경은 비행기표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서의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자는 정수경, 이서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소피아가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고 이서를 불렀어요. 이서야, 여기 좀 와봐. 중요한 연락이 왔어. 소피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서가 컴퓨터 화면을 보자 한국어로 쓰인 이메일이 있었어요. 소피아가 번역기를 돌려 읽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서에게, 나는 너의 엄마 정수경이야. 내가 부른 베띠워라를 보고 너를 알아봤어. 10년 동안 매일 너를 그리워했단다. 지금 미국으로 가는 중이야. 만날 수 있을까? 이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이서는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찾아온 현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친어머니가 정말로 나타난 거예요. 기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소피아는 이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서야, 어떻게 하고 싶어?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아니어도 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마이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이틀 후 수경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서는 마음을 정리하고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공항 로비에서 이서는 한국어로 된 피켓을 든 여성을 봤습니다. 이서야라고 쓰여 있었죠. 수경과 이서는 서로를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서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서는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영어로 중얼거렸죠. 수경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미안해, 이서야. 정말 미안해. 두 사람 사이에는 10년간의 그리움과 상처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부른 노래를 듣고 엄마가 가르쳐 준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한국어였지만 이서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 그 노래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이서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전해졌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엄마가 생각났는데 왜 저를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경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살 길이 없어서 너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낸 거야. 수경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도 잃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서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수경의 아픔도 느꼈습니다.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수경이 대답했어요. 무슨 얼굴로 연락하겠어? 하지만 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그때 수경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이서가 기억하는 바로 그 목소리, 그 창법이었어요. 이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이서도 따라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금강에다 배 띄워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카페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져서 들었어요. 그 순간 이서는 수경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이서가 한국어로 속삭였어요. 수경도 이서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서야, 내 딸. 10년간의 그리움과 상처가 그 포옹 속에서 조금씩 녹아갔어요. 며칠 후 수경은 이서의 집에서 소피아와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소피아가 수경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서를 낳아줘서. 수경도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이서를 잘 키워줘서. 그날 저녁 3명의 부모와 이서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서가 말했어요. 이제 저에겐 3명의 부모님이 계셔요. 모두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소피아와 수경이 서로의 손을 잡았고 마이클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모두의 딸이에요. 소피아가 말했고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서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국경과 언어를 넘어선 진짜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이서의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세인트 메리 여고의 졸업식은 항상 성대했지만 올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서가 졸업생 대표로 공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문화의 밤 이후 이서는 학교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서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엘라의 도움을 받아 자작곡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2개의 강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혼합된 가사에 국악과 서양 음악이 조화를 이룬 곡이었죠. 가사는 이서의 삶 자체였습니다. 한강에서 허드슨강까지 2개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어요로 시작되었어요. 이서는 더 이상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졸업식 당일 대강당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의 3명의 부모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수경은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소피아와 마이클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무대에는 특별한 편성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전통북 연주자, 피아노, 그리고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까지 참여했습니다. 이서와 엘라가 함께 몇 달간 준비한 무대였죠. 하워드 교장이 이서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교가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강이서 학생의 특별한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교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서가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박수로 맞이했습니다. 이서는 이번에도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문화의 밤 때보다 더 당당했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이서입니다. 이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노래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서는 잠시 멈추고 관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어요. 때로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저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북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피아노가 현대적인 화성을 깔아주었어요. 이서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한국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이. 그러다가 영어로 바뀌었어요. Like a river flowing to the ocean, I've found my way. 두 언어가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합창단이 화음을 넣으면서 더욱 웅장해졌어요. 노래 중간 이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This is who I am. 나는 엄마들의 딸이에요.
수경과 소피아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그리고 이제 나는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이서의 목소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성음과 서양의 벨칸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어요. 두 개의 강이 하나의 바다로. 노래가 끝나자 대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수경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소피아와 마이클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세 명의 부모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무대에서도 보였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지어 하워드 교장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선은 무대에서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 강이서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이서에게 다가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동급생들도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조차 이서에게 사과하며 정말 아름다웠어라고 말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이서는 세 명의 부모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엄마, 미국의 부모, 그리고 두 문화의 다리가 된 이서. 그들은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이제 대학에서도 계속 노래할 거야?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이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빠. 저는 음악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수경이 한국어로 말했어요. 이서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노래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하며 이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서는 음악대학에 진학해서 국악과 서양 음악의 융합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국악은 제 뿌리였고 노래는 제 선언이었어요. 이서가 말했습니다. 정체성은 선택이 아니라 기억과 용기의 총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저는 두 문화의 다리가 되어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이서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뿌리를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소녀는 이제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배는 이미 강을 떠나 넓은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